안녕하세요. 2022년 5월 5일 일목균형표를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보는 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들으셔야 이해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는 이렇게 5가지 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어저께 차트인데요. 2025 5월 4일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선들 중에서 요 검정색 선, 이게 바로 기준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보라색 선, 이게 후행 스팬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녹색 선이 전환선, 그리고 위에 있는 요 파란색 선, 이게 후행 스팬 2고요. 요 주황색 선, 이게 후행 스팬 1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기준선은 시세 중심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과거 26일 동안의 최고가, 그 다음에 과거 26일 동안의 최저가를 나누기 2한 값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이 양봉으로 26개를 가면 이 정도 여기까지 가겠죠. 이렇게 요 값 중에 가장 높은 값이 만약에 요 봉이면, 요 봉과 가장 낮은 값이 만약에 요 봉이면 요 봉의 중간 값이 기준선의 값입니다. 26일, 과거 26일 동안의 가장 높은 봉과 가장 낮은 봉의 중간 값이 기준선입니다. 전환선은 시세의 균형을 보여주는 선으로 녹색 선입니다. 이거는 기준선 26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환선은 9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봉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요 9개 봉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사이의 중간점을 보는 것이 전환선입니다. 후행 스팬은 이 일목균형표를 만들었던 일목산인이 이 5가지 선 중에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후행 스팬을 얘기했습니다. 이 보라색 선인데요. 이거는 과거 26일 전에 종가를 그냥 그대로 그린 선입니다. 보시면 요 종가가 요 봉의 종가, 이걸 26개를 뒤로 가서 요 봉의 이날의 26일 전 날의 요 캔들과 오늘의 캔들의 종가를 비교하는 게 후행 스팬의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은 주황색 선인데, 이 선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 값을 26일 앞으로 선행시킨 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 기준선과 요 전환선 사이의 중간 값을 26일 앞에 여기로 보낸 거, 여기로 보내면 여기 사이의 중간 값을 여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행 스팬 1이 되고요. 선행 스팬 2는 하늘색 선인데 52일간의 최고 최저가의 중간 값을 26일 앞으로 선행시킨 것입니다. 이건 26일의 2배죠. 52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 중에 이 최고가, 그 다음에 이 최저가의 중간 값을 여기서부터 26일 앞으로 여기로 보낸 것이 선행 스팬 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선들이 과연 뭘 말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선이 얼마나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선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사고 팔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상승세의 신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걸 호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오고, 캔들이 구름 위로 올라오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코인을 그러니까 매수하는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매도할 때는 이제 하향세의 신호가 나타나는 건데,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 이 데드 크로스죠. 역전됐다고 얘기합니다. 캔들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고,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내려가고, 캔들이 구름 아래로 내려가면 완전히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네 번째까지 오는 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오긴 하는데, 이 네 번째까지 오면 주식이 하나, 그러니까 코인이 한 개도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되면 이제 코인을 내가 사고 싶은 만큼 다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목균형표를 보는 법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구름 밑에 내려와 있죠. 그러면 코인을 다 팔고 현재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후행 스팬도 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선이 이날 기준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오는 요 날이 바로 데드 크로스가 되는 날이죠. 그리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는 날은 요 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요 날은 거의 팔았어요. 요 날은 거의 팔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파는 사람은 요 전환선을 뚫고 내려올 때 팔기도 합니다. 전환선. 그런데 보통은 전환선을 내려와도 다시 기준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기준선을 깨거나 여기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거나, 여기서도 만약에 안 팔고 기다린다 그러면 요게 26일로 가면 뭐 이쯤 되겠죠. 이쯤은 아직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니까 후행 스팬이 요 캔들 밑으로 떨어지는 날, 그러면 뭐 이쯤 되겠죠.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또 못 팔았다 그러면 요 캔들 밑으로 구름대 밑으로 봉이 내려오는 요때는 진짜 코인이 한 개도 없어야 됩니다. 상승할 때도 보면 요 날이 바로 그 전환선이 기준선을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날이죠. 요 날이 희한하게 음봉을 맞은 날인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요 날 살 수 있던지, 아니면 여기서 보면 요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한 날, 요 날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캔들이 구름 위로 올라간 요 날, 그럼 요 날부터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항상 요 캔들이 여기도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깼다가 다시 돌파하고, 여기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계속해서 하는 게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 골든 크로스 할 때 사면 수익이 나고, 다시 여기 데드 크로스 할 때는 팔아야죠. 안 그러면 손해를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 다음에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행 스팬, 일목산인이 요 5가지의 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후행 스팬이라고 했는데,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갈 때가 가장 매수하기 적기인 타이밍이죠. 이 후행 스팬은 26일 전 거니까
이게 캔들을 넘어가는 이날부터 26일 앞으로 땡기면 이날입니다. 이날 사는 것이, 이날 샀으면 이만큼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가장 5개 선 중에 내가 한 가지만 본다고 하면 요 후행 스팬. 그래서 후행 스팬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후행 스팬이 넘어가는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시세를 줄 때, 이때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 신호가 나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매도를 언제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빨리 매도하는 사람은 요날 기준선 깨질 때, 아니 전환선 깨질 때, 그리고 요 캔들이 내려올 때, 여기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밑으로 내려올 때, 요때,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런 순으로 팔면 됩니다. 일목균형표 어떻게 보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기준선, 전환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 2, 그 다음에 구름은 뭐 양운, 음운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이 양운으로 바뀌는 이 순간에 사면 좀 시세를 준다고 하긴 합니다. 이것도 26일 전에 사는 거죠. 이날부터 26일 전. 막 이쯤이겠죠. 그러면 어쨌든 26일 앞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날부터 26일 전에 사는 겁니다. 요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양운이라고 하는 건 수행 스팬 1의 선이 위에 있고, 음운은 후행 스팬 2의 선이 위에 있을 때입니다. 보통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음운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양운으로 바뀌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